울릉도 같은 경우는 마지막 큰 분화가 있고 나서 한 3,0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기가 돌아왔다. 울릉도가 바닷속에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3km 정도 되는 화산인데 그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울릉도 내부의 지하수가 굉장히 뜨겁게 데펴진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온타케산처럼 뉴질랜드 화이트섬처럼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펑 터진다. 백두산 외에 의외로 한반도에서 주의해야 할 화산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세 개의 활화산이 있습니다. 백두산, 울릉도, 제주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옛날에 활화산, 사화산, 뭐 생화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안 쓰기로 약속이 어느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냥 활화산을 만년 이내에 분화 이력이 있는 화산을 다 활화산으로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산마다 가지고 있는 마그마의 성질도 다르고 분화 주기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죽었다 살았다 이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 만년 이내에 뭐 분화 이력만 있으면 그냥 활화산이라고 하고, 그렇다고 해서 활화산이 아니라고 해서 분화할 가능성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사례에 따르면 100만 년 쉬다가 폭발한 화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은 이제 946년 1000년쯤 전에 분화 큰 거 있었고 규모 7짜리 그 화산재가 아이슬란드에서 나오거든요. 빙하에서도 나오거든요. 우리 동해 하고 뭐 태평양 뭐 이런 곳에 다 깔려 있고, 일본 사실 백두산에서 만들어진 화산재가 이름이 있는데 유명한 화산재들은 또 이름이 있어요. BTM 테프라라고 이름이 있는데 앞에 B는 이제 기원지예요. 백두산. 토마코마이 TM BTM이라고 하는데, 토마코마이가 이제 홋카이도,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 이름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기원지와 산출지 해가지고 처음 발견됐다. BTM 테프라인데, BTM 테프라를 만들어낸 946년 대분화가 있었고, 뭐 지금도 보면은 백두산은 한 100년 주기로 일어났고 마지막 분화는 1890 몇 년 막 이렇게 말하니까 백두산은 활화산임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서 보통 보면은 보통 대륙에서 땅을 뚫어가지고 지열을 측정을 해보면은, 그건 아시나요? 지구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는 거. 네, 뜨거워집니다. 그걸 지온 구배라고 그래요. 1km 내려갈 때마다 몇 도씩 올라가느냐, 이걸 지온 구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땅에서는 한 30도, 30몇 도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나라 보면 한 30도 언저리로 이렇게 지온이 증가를 하는데, 보통 한 40도 중반 넘어가면은 온천 개발합니다.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백두산은 이제 1km 내려갈 때마다 한 97도 정도 증가. 엄청 높죠. 그런 상태라서 이제 뭐 활화산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마그마방도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고. 울릉도 같은 경우는 제가 울릉도 연구를 하면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었는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분화 연대, 그게 이제 젊은 화산으로 오면 올수록 그 마지막 분화 연대를 측정하기가 직접적으로는 어려워요. 이 암석의 연대를 가지고 측정을 보통을 하는데, 이 암석 안에 들어있는 어떤 방사성 동위 원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들, 예를 들어서 우라늄 같은 경우는 방사성 붕괴를 해가지고 붕괴 해가지고 납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뭐 아르곤, 뭐 포타슘, 아르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써가지고 연대 측정하기에는 너무 젊어버려요. 그런 것들 반감기가 막 몇백만 년씩 되다 보니까 지금 뭐 분출한 지 1000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보니. 그런 걸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뭘 쓰냐면 방사성 탄소 14, 요거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감기가 한 5700년 정도 돼요. 그거는 이제 쓰면은 수천 년, 수백 년, 수십 년 안에 있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연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탄소가 뭐냐면 당시에 살던 나무들, 풀들 이런 것들이 화산이 터지면 뜨거운 화산재에 휩쓸려 버리면 얘들이 바로 수치돼 버리죠. 그럼 그때부터 여기에 이제 탄소 14가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반감기를 이용해 가지고 탄소 14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이제 연대를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나 그거는 화산재에 휩쓸려서 수치된 어떤 유기물이 있을 때만 그 측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울릉도 연구할 때만 하더라도 가장 젊었던 탄화목을 찾았던 것이 5600년이었어요. 그보다 더 젊은 화산재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젊다는 걸 알 뿐이지 정확한 연대는 알지를 못했는데, 저 연구실에 이제 저희 이제 박사과정 학생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연대는 3000년. 벌써 이제 제가 연구할 때보다 한 10년 지났는데 한 2500년 당겨졌죠. 마지막 분화 시점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3000년이 끝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이 마지막 분화가 아니고 그 이후에 2번이 최소한 더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젊은 분화가 있지만 연대를 특정 짓지 못할
뿐입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과거 울릉도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지열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하려고, 그걸 지열 발전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울릉도의 지열 측정을 해서 시추공을 4공 이상 뚫어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평균 지온 상승률이 1km당 뭐 95도, 96도 이렇습니다. 백두산하고 비슷하죠. 백두산은 육지에 있잖아요. 근데 울릉도는요, 그 동해바다 수심 2000m 해저면에서부터 올라온 화산이거든요. 높이로 따지면 백두산이 2750m 정도인데 울릉도는 2000m 수심에다가 지금 성인봉 해발고도가 980m 정도 돼요. 백두산보다 높은 화산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울릉도 같은 경우는 찬 바닷물 속에 목만 내놓고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닷물이 순행식으로 식히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온 증가가 그렇게 높다는 건 땅속에 굉장히 뜨거운 열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열원이라는 건 결국은 마그마 방이 있다는 건데, 우리 지금 뭐 나라는 그에 대해서 이제 뭐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제대로 그 마그마 방의 형태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열 탐사팀이 울릉도 하기 전에 제주도 화산 섬이 크고, 그리고 이제 지열 발전을 할 수 있으면 섬의 전기를 육지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기 위해서 전기를 지열 탐사를 했는데 실망을 많이 한 거죠. 제주도는 오히려 우리 육상보다, 한반도 육지보다도 지온 구배가 낮다.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제주도 본섬에서 갑자기 밑에 뭐 마그마방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주도도 보면은 지금 한라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주변에 작은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라산 아래는 지금 그렇게 뜨거운 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제주도 해안가 있죠. 오히려 해안가,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화산 활동의 나이가 점점 젊어지고, 최근에 나왔던 연구 결과 중에 제주도 서남 쪽에 보면은 송악산이라고 하는 화산이 있습니다. 제주도 삼방산이로 유명한 관광지로 유명하죠. 송악산, 뭐 삼방산 유명한데, 송악산에서 이제 분출 연대가 그 역시 C14, 그 탄소 14 연대 측정해가지고 나온 연대가 한 3,600년 정도 된다.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울릉도하고 비슷하죠. 당연히 활화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고려 시대의 뭐 어떤 역사 기록 같은 곳에 바닷속에서 뭐 분화가 있었다느니 뭐 이런, 아직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주도 섬 자체보다도 제주도 주변 해역에서 화산 활동이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석유 탐사를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주변 해역의 탄성파 탐사라고는 지금 물리 탐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주 주변 해역에 굉장히 많아요. 화산들이, 굉장히 젊은 화산들이 있고, 어떤 열수작용에 의해서 그 제주 주변 해저면까지도 변형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주도 육상이 아니라 제주 주변 바다에서 어느 날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나 바다에서 쾅 폭발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백두산보다 울릉도가 더 빨리 터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일단 거기가 제 박사학위 연구 주제인데, 울릉도에서 탄화목 연대 측정이 아주 정교하게 가능한 게 한 19,000년쯤 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분화 연대를 해볼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도출한 결과는 과거 울릉도에서 2만 년 이내에 총 5번의 엄청 큰 분화가 있었고요. 그 분화들이 어떤 주기가 한 2,000에서 3,000년마다 한 번씩 그런 분화 사이클이 돌아와요. 지금 근데 가장 젊은 분화 연대라고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로 발표했던 것이 지금 한 3,000년쯤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3,00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죽은 거지. 아니라니까요. 이게 화산마다 이 주기가 달라가지고 다르단 말이에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분화 활동이 활발하게 있고 나서 지금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올라온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백두산 같은 경우는 큰 분화가 일어난 지 1,000년도 안 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그런 큰 분화가 도래하려면 몇만 년 지나야 되는 건데, 울릉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마지막 큰 분화가 있고 나서 한 3,00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주기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울릉도 같은 경우는 화산 꼭대기 이 부분이 물 밖으로 톡 튀어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이 거의 10,000명이에요. 예, 공식 지금 뭐 집계된 주민이 10,000명인데, 지금 그 울릉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반도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지형입니다. 엄청나게 경사가 가팔라요. 화산 꼭대기 쪽이다 보니까 경사가 가파른데, 어느 날 갑자기 예를 들어가 땅속에 지금 지온 증가가 1km 내려가면 97도잖아요. 울릉도가 바닷속에 있는 부분까지 합치면 3km 정도 되는 화산인데 1km 내려가면 100도,
뭐 2km 가면 200도, 300도 뭐 이렇게 올라가죠. 땅 속에 7, 8km 밑에는 마그마방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뜨거운 마그마에 의해서 울릉도 내부의 지하수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뭐 굉장히 뜨겁게 데펴진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 온타케산처럼 뉴질랜드 화이트섬처럼 갑자기 그냥 예고 없이 펑 터진다. 규모야 안 크겠죠. 규모야 안 클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섬 주민들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갈 데가 없고 화산재 자체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거기 굉장히 경사가 심해요. 매해 낙석 사고가 있고 도로가 유실되고 뭐 해안가 산책로가 태풍 한 번 오면 유실되고 막 이러는 곳이 울릉도인데 그 사람들이 꼴짜기에 모여 산단 말입니다. 거기서 이제 대규모의 어떤 사면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울릉도 가면은 쓰나미 대피 요령은 있어요. 팻말이. 화산 대피 요령 팻말이 없어요. 오히려 울릉도는 위험한 게 쓰나미가 아니라 화산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어떤 재난 대응 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자연재해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지금 난카이 해곡 대지진하고 후지산 대분화 관련해가지고 난카이 해곡 관련 경우에는 사망 실종 합쳐서 29만 명, 그중 쓰나미로 사망 실종 21만 명, 가옥 붕괴로 7만 명 이렇게 잡고 있고 이재민이 1230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건물 붕괴 동수가 230만 채 붕괴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경제적 피해 뭐 270조 엔 그 정도 된다 그러고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화산재 낙하로 인한 이재민 2,700만 명,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사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굉장히 큰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대치를 잡아놨다.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하고 엎친 데 덮쳐야지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최악이 겹쳤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일본이 이렇게 할까? 원래 일본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과학에 있어서 굉장히 정밀한 그리고 최소한의 것을 이야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조그만 걸 이만큼 뻥튀기 해서 말하기 좋아하는 나라, 이제 좀 중국 쪽에서 좀 미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일본은 사실 이만큼 말할 수 있는 것도 요만큼밖에 학계에서는 결론을 안 내려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됐느냐? 이 기조가 이제 언제부터 생겼냐면 2011년에 도호쿠 대지진 나고부터. 그때는 사실 일본의 동해 쪽에서는 일본 지진학자들이 8 이상 지진 날 수 없다라고 그게 엄청 이렇게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야 여기 9 이상 지진 날 수 있어. 백두산에서 뭐 8 이상 폭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여론몰이 위기의식 조장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의식이 컸어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굉장히 축소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심스러웠단 말이에요. 큰 거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막상 9짜리 지진이 나버리니까 뭐 아무 대응이 안 되잖아요. 원전 터져버리고 저렇게 되고 나니까 이거 뭐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축소를 안 해요. 축소를 안 하고 뭐가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를 이야기하는 기조로 넘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최대치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걸 하자 이게 아니에요. 시나리오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를 인식하고 있는 거하고 야 그렇게 뭐 그런 거는 없어. 이렇게 있는 거하고 나중에 대응할 수 있는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닌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2016, 17년에 포항 경주 지진 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날 수 없는 안정적인 판 내부 환경에 있다라고 제가 이제 공부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학교에서 할아버지 선생님들께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막 그래서 큰 지진 날 수 있다, 큰 화산 분화 있을 수 있다. 그럼 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 대중들한테 그 막 위기의식 조장해가지고 막 공부에는 관심 없고 막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포항 경주 뭐 지진 갑자기 났잖아요. 그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보면은 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제가 뭐 어떤 뭐 재난 방제 관련해 가지고도 자문을 하고 있지만 가서 정부 측에다가 말씀을 드려도 예측범위 밖이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그게 예측범위 밖이에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예측범위 낸 거예요. 아니 백두산에서 화산재가 한반도까지 올 가능성 매우 낮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관광객들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중국 당국에서 중국 지진국하고 잘 협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백두산 밑에서 지진 활동이 관측이 되거나 가스 유출이 관측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해외 백두산 여행하는 국민들한테 여행 자제 이런 거라도 해야죠. 사실 후지산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후지산보다 무서운 게 일본 큐슈 지역에 있는 아주 큰 화산들이 있습니다. 아소산,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 하루에 2번씩도 터지는 화산, 그런 화산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미 과거 연구에서 아소산에서 터진 화산재가 우리나라 전역에 낙하했고, 사쿠라지마는 조그마한 화산인데 사쿠라지마를 품고 있는 아이라 칼데라라고 하는 칼데라가 있어요. 백두산 천지가 5km잖아요, 직경. 아이라 칼데라는 직경이 한 15km 돼요. 일본 아소산 칼데라가 거의 직경 10km고요. 그 폭발 규모가 한 VI8 규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7에 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네, 하나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런 화산들이 만약에 분화를 하면 한국에 직접적으로 화산재 낙하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오키나와 쪽에서 일어났던 해저 화산 분화에 의해서 부석이라고 하는 화산재들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마그마 거품 같은 거예요. 맥주 거품 같은 폭발하니까. 그럼 물에 뜬단 말이에요. 돌이 어마어마한 양의 그 화산재가 물에 떠가지고 해안가에 막 밀려온 거예요. 해류 타고. 큐슈에서 큰 분화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해류 타고 우리나라로 오는 거죠. 우리나라 동해안, 남해안 이런 데 양식장들 있죠. 다 피해 입을 가능성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당장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국민들한테 막 위기감 조정하자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근데 정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당장 대비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는 거하고 그래도 머릿속에 이런 일까지도 있을 수 있대. 이거 알고 직면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최소한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릉도 3000년 전에 분화했죠. 지금 공무원들 상식에는 그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 낮아 보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타임스케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자연은 그렇게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3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분화 가능성 올라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알아야 돼요. 울릉도 밑에 마그마방이 어떤 크기고 어떤 깊이에 있고 지금 울릉도에 지진계 심어가지고 마그마성 지진이 어떤 비율로 발생하고 있고, 울릉도는요 지금 가면요 울릉도에 연못 같은 곳이 있거든요. 저수지나 연못. 그런데 보면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와요. 이산화탄소가 올라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뭐냐면요 마그마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예요. 마그마성 이산화탄소가 보글보글 이제 이걸 버블 스프링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울릉도 도처에서 나타나요. 그 밑에 가스를 가지고 있는 마그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인데, 사실 그런 증거 있고 1km 내려갈 때마다 95~6도 증가, 백두산하고 비슷한 규모로 증가, 이렇게 명확한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그걸 파악을 안 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후진적인 거예요. 후진적이고 인식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재해에 대한. 결국은 우리 큰 일 치르고 나서 깨닫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그거는 그때 가가지고 공무원들은 그거 예측 범위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그만이겠죠. 근데 그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아셔야 되고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종사하고 있는 제 전문 분야 자체가 지질 재해 그리고 지질 자원 탐사 이런 쪽에 관련된 전문 분야에 저는 종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분야의 국가 관계자분들을 만나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기들이 어떤 의지로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여론이 조성이 되면은 그 여론을 수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들 하나같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사람이 공무원분들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 국민들께서 점점 더 알아가시고 어떤 여론이 조성이 된다면 어떤 자연적으로 국가도 움직이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목숨 지키고 우리 어떤 재산을 지키는 어떤 이런 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